네, 큐브의 키워드는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법원은요, 경찰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이게 당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이쪽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변호사님? 네, 지난 7일에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그 어떤 여성이 서 있는데 허벅지가 누군가가 이렇게 만지는 느낌이 나서 뒤돌아봤더니 40대 남성이 본인의 허벅지를 만지고 거기다가 그 남성의 체액을 뿌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성분이 항의를 하니까 갑자기 팔을 뿌리치고 도망을 갔다가 시민들의 제압에 이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 당시의 상황인가요? 상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예,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게 이제 도망을 가는 모습이고 피해자인 여성분이 뒤따라가는 모습이죠. 예, 이게 다시 처음으로 다시 저희가 되돌려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하철역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저분의 소매를 아무튼 잡고 있는데 남성이 뿌리치고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일단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나온 결정을 보니까 일단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좀 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결정이긴 한데요. 지금 일단 이 전과도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요. 또 더구나 지금 그러니까 유사한 범죄로 지금 경찰에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네네. 지금 그 밝혀진 사실만 봐도 굉장히 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인데, 예. 근데 법원에서는 전과도 인정을 했고 예.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있다라는 건 인정을 했는데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각한 이유가 이 피해자가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라고 다짐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이제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재범의 위험성이 이렇게 좀 명백한 상황에서 예. 과연 이 치료를 열심히 받겠다라는 그 피해자의 다짐에 영장을 기각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예. 이 부분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가지고도 온라인에서는 아무튼 비판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평론가님? 저희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저 피의자가 그러면 나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네. 이게 제가 보기엔 백중백은 치료받겠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속 여부에 대한 것은 우선 제가 보기엔 도주 우려가 정말 없느냐 이런 문제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재범 가능성 없느냐 예, 예. 이런 거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재범 가능성도 있고 죄질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정말 뭐 이 사람의 직업과 예. 거주지가 아주 명확해서 도저히 도주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네네. 이것은 제가 정확히 그의 이제 신원을 알 수 없으니 여기서 특정하기는 어려운 대목이고요. 정말 확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면 사실은 이 정도의 사건은 구속이 맞지 않겠는가. 네. 예. 재범에 대한 우려까지 이 법원이 들여다봤다면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치료라고 하는 것도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만약에 도주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 사람이 뭔가 사회적으로 자기가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도주하진 않겠지라는 이 면여야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이런 행위를 하나요? 보통? 이건 굉장히 특이한 일이거든요. 예. 있어서는 안 될 추악한 범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이 여성이 받았을 심리적 공포감이나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예. 이 굉장히 이제 중한 범죄로 우리가 최근에는 더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범죄가 바로 성범죄인데 예. 그렇다면은 이런 일이 재범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뭐 신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럼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야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것이죠. 예. 근데 이런 일이 공공연히 벌어졌다고 한다면 저는 이 사람의 치료 문제 외에도 결국은 범죄 성향까지도 법정은 좀 예의주시했어야 한다. 예. 그러면서 네. 저는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좀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긴 합니다. 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동선 자체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 출구를 통해서 출퇴근도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가해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처벌 가능합니까? 가해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강제추행으로 이제 경찰에서 이 기소를 할 것 같은데 검찰에 올릴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5년 전에 이 사람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네네. 그 구체적인 범죄가 무엇이고 또 형이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누범 기간이었다 하면 그러니까 누범이라는 거는 형 집행 종류를 마치고 3년 이내에 이 금고 이상의 형을 이제 선고받을 수 있는 죄를 저질렀을 때는 2배 이상까지 가중할 수 있는 이 법적인 조건인데 누범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강제추행죄에서 이제 장기 2배까지 가중 처벌이 받을 것 같고요. 예. 설사 누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다른 경찰서에서 이런 유사 범죄로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거든요. 예. 충분히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예. 상습성을 인정을 받아도 이 가중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는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구나 이 범인을 직접 눈으로 서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 수사기관에다가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예. 그리고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을 하면 뭐 경호를 해준다거나 예. 아니면 이 긴급한 순간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대여해준다거나 예. 아니면 더 순찰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이 조치가 취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피해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도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대낮에 벌어진 일이고 이 대낮에 성범죄자가 이런 그러니까 활보를 하고 있다는 게 지하철역과 또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게 또 피해자 입장에서 얼마나 또 이게 두려운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네. 겪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저는 잠재적 공포를 다수의 여성들이 느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 저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네네. 처벌 만능주의자가 결코 아닙니다만 왜 엄벌이 필요하냐면 이 여성이 신변 보호를 요청을 해서 받는다고 치자고요. 신변 보호 자체도 완벽하지 않지만 예. 자, 이 피의자의 인권도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법치주의가 적용이 되는데 피의자를 구속했을 때의 실익과 피의자는 활보하고 있는데 이 피해 여성을 신변 보호해야 되는 것의 실익을 경중을 따져보면 어떤 게 더 사회적으로 실익이 있겠느냐 하나 보고 예.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언제든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히 벌어질 수 있다는 공포를 다른 여성들이 느낀다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해야죠. 우리 네. 사회는. 네. 이 여성만 보호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다른 여성은 피해자가 잠재적으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 저는 결론은 한 가지로 날 수 있는데 조금 너무 이제 이 협의의 시각으로 바라본 것은 아닌가 예.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 대목이죠. 예, 굉장히 빠르고 단호하게 당황하지 않고 피해자분께서 대처를 하신 것 같습니다만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신변 보호 조치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더불어 듭니다. 예, 오늘 사건 큐브 이 사건까지 만나봤고요.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